네, 안녕하세요. 야매경쟁입니다. 일단 이 영상에 앞서서 여러분들 욕을 해도 괜찮으니까 어떻게든 좀 피드백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해보니까 이게 부정적인 것보다 무관심이 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. 네, 아무튼 뭐 그렇고요. 오늘의 주제는 이제 비트코인이고요. 비트코인을 주제로 이제 선정한 이유는 또 며칠 전에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고,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제 좀 차세대 화폐의 가능성을 좀 봤기 때문입니다. 또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또 인플레이션 주제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화폐 이야기들을 했었는데, 또 이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. 비트코인을 이제 가장 잘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언어가 이제 저는 디지털 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. 이게 또 기술적인 부분들을 또 전부 다 언급하면 또 내용이 좀 어려워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쉽게 설명하려고 합니다. 왜냐하면 이게 저렴하고 안전한 금융 거래를 인터넷만 되면 어디서든 거래할 수 있다. 물론 비트코인 전체 화폐량은 한정되어 있다. 네, 이것만 사실 좀 기억하셔도 될 것 같고요. 이제 제가 생각해 비트코인의 장점은 첫 번째는 일단 화폐의 가치가 희석되지 않아요. 이건 제가 좀 모호하게 적긴 했는데, 화폐의 가치가 희석되지 않는다는 거는 저희가 흔히 생각할 때 유성증자 같은 걸 하면 이제 주식수가 막 전체 주식수에서 50%가 더 늘어나면 뭐 주식의 가치가 희석된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. 비트코인은 또 이제 전체 화폐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뭐 우리의 원화나 뭐 미국의 달러 같은 것들은 계속해서 화폐량이 늘어나잖아요. 그런 것들이 희석되는 반면에 이제 비트코인은 전체 화폐량이 한정돼 있어서 이제 그거에 희석될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. 그 두 번째는 이제 국가 위급 상황의 최고의 선택지이다라는 건데요. 이게 좀 뭐 제 주관적인 생각이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, 일단 비트코인이 뭐 중앙은행이나 정부에 의존하는 기존의 화폐와는 달리 이 특정 개인에 의존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닙니다. 네. 그렇다 보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독재 국가에서는 뭐 나랑 사이 안 좋은 애 재산을 뭐 환수한다든지, 만약에 뭐 우리나라를 예시로 든다면 이제 상황을 좀 가정해 보면 뭐 갑자기 뭐 전쟁이 난다든지 하면은 사실상 갑자기 뭐 지금 계좌에 있는 돈이 동결되거나 그럴 수도 있겠죠. 물론 이제 원래는 예전 같았으면 이제 위급 상황에서는 이제 금이 사실 가장 알아주는 그런 자산이었는데, 그래도 금 같은 경우는 실제로 좀 들고 다녀야 되고, 또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는 또 도둑도 많이 당하고 그러잖아요. 거래하기도 쉽지 않고요. 네. 근데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암호만 기억하고 있고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으면 뭐 전 세계 어디에서든 다 거래를 가능하기 때문에, 그런 이런 위급 상황에서 최고의 선택지인 화폐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. 그 다음에 장점은 이제 비트코인은 대체 불가능하다라는 건데요. 이게 어, 또 기술적으로 좀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. 그럼 이게 왜 제2 비트코인이 불가하냐면, 이게 51%의 공격이라는 게 있어요. 뭐 주식에서도 뭐그 주주총기를 열면은 뭐 보통 결의 같은 경우에는 뭐 51%를 차지하면은 사실상 결의되고 그렇잖아요. 약간 그런 느낌처럼 비트코인도 그런 느낌으로 생각을 하면 되는데, 근데 비트코인을 구성하고 있는 그런 컴퓨터들이 되게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 비트코인 생태계 네트워크에 이제 51% 이상을 해킹하게 되면은 이제 비트코인 시스템이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. 네. 내가 뭐 A가 B에게 이제 뭐 100비트를 입금했는데 그 기록을 아예 날려버릴 수가 있어요. 51%를 차지해버리면. 네. 근데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근데 규모가 커버리기 때문에 그 51%를 차지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. 뭐, 뭐 전체 시총이 한 100억 정도의 코인이었으면은 그런 51%의 공격이 되게 흔하겠죠? 실제로 그렇게 좀 가벼운 코인들은 그런 공격을 받아서 좀 안 좋게 된 사례들도 좀 있고요. 만약에 이게 또 51%를 차지하더라도 또 그만큼 시총이 크기 때문에, 사실 지금의 비트코인은 덩치가 너무 커버려가지고
51%를 그렇게 해버리려면은 사실 천문학적인 돈이 듭니다. 천문학적인 돈을 들어서 또 이 비트코인 생태계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면 자기가 들고 있는 그 비트코인의 가치들이 다 안 좋아질 텐데, 사실상 뭐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뭐 비트코인은 터지지만 내 돈도 다 사라지는, 네, 그런 선택을 할 리가 없다라는 전제도 좀 깔려 있는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뭐 하는 것 자체에도 돈이 많이 들고 이걸 해서 이 사람이 경제적 이윤을 얻을 수 없다. 네, 그래서 대체가 불가능하고 제 2의 비트코인은 사실 비트코인보다 시총이 훨씬 커지는 새로운 뭔가 나오지 않는 이상, 네, 가장 덩치가 큰 비트코인은 대체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 번째 장점은 수수료가 저렴하다는 점입니다. 이게 뭐 중앙은행이 은행들이 이제 사이에 껴있거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뭐 예를 들어 뭐 옛날에는 연예인들만 TV에 나왔다면 지금은 이제 누구나 유튜버를 촬영을 해가지고 연예인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잖아요. 그런 것처럼 여기도 이제 뭐 약간 은행 같은 역할을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. 뭐 디파이라고도 하는데, 그렇다 보니까 이제 누구든지 뭐 돈을 빌려주거나 예치하거나 할 수 있다 보니까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는 좀 더 좋은 혜택을 누릴 수 있어요. 저희도 이제 뭐 공중파에서 정해진 연예인만 볼 때보다 지금처럼 누구나 자기의 창작물을 뭐 게시하거나 그런 유튜브 컨텐츠를 그런 선택지가 생김으로써 저희는 더 삶의 효용이 좋아졌잖아요. 네, 그런 느낌으로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수수료가 저렴하게 우리가 금융 활동을 좀 할 수 있다. 이것도 하나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다섯 번째 장점이 이제 금과 대비했을 때 뛰어난 거래 편의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. 어, 사실상 이제 디지털 금이라고 불리는 만큼 이제 또 금 대비 어떤 점이 뛰어나냐면, 금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뭐 금 한 덩이를 이걸 뭘 나누기도 좀 애매하고, 그리고 이거를 매번 들고 다니기도 어렵죠. 그리고 또 이거를 또 어딘가에서 또 적정한 가격에 또 팔아야 되는데, 또 팔아야 되는 장소까지 이걸 또 들고 가야 하고, 뭐 그런 불편한 점들이 있습니다. 근데 이제 비트코인은 뭐 암호만 내가 정확히 기억하고 있고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으면 어디서든지 내가 이걸 이용할 수 있다. 네, 이게 장점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. 다음 단점인데요. 첫 번째는 국가에서 싫어하기에 현실에서 화폐처럼 사용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. 이게 또 어찌 보면 다양한 이야기지만, 국가에서는 이제 중앙은행과 정부에서 통제 가능한 화폐를 사용하기를 원하죠. 네,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적으로 이거를 화폐로 인정해 주진 않습니다. 사용할 수 있는. 네. 그래서 약간 그런 사용 처면에서 이제 수요를 각 국가들이 좀 억압하는 데가 좀 많다. 네, 그게 좀 단점이고요. 두 번째는 이제 뭐 원화처럼 즉각적인 전송, 즉 결제가 불가하다라고 적어놨는데, 이거는 저희가 이제 막 음식점에서 계산할 때 막 뭐 잠깐 뭐 카드 긁으면 한 1, 2, 3초면 계산할 수 있잖아요. 근데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결제하는 개념처럼 전송을 하려면은 사실상 이게 블록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, 그 블록이 몇 초마다 생기는 게 아니에요. 장부가 적혀 있는 그 블록이 예를 들어 뭐 10분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생기기 때문에, 실제로 뭐 업비트나 빗썸에서 뭐 바이낸스로 전송을 해본다든지 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. 네, 이게 즉각적으로 결제 기능은 이제 불가하기 때문에, 네, 아마 국가에서 이걸 허용해 주더라도 곧바로 결제가 안 된다는 점은 좀 단점이 될 수 있어요. 뭐 물론 당연히 안정성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뛰어나지만요. 세 번째 단점은 금보다 변동성이 크다는 겁니다. 이게 디지털 금이니까 이제 뭐 안정적으로 꾸준히 오른다는 느낌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, 뭐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금 대비 거래성이 너무 뛰어나요. 이제 집에서 누구나 이제 손가락 클릭 한 번으로 매수를 할 수 있고, 뭐 그렇기 때문에, 그리고 그 특징 때문에 사실 이제 그 알고리즘 트레이딩을 하시는 뭐 퀀트 개발자분들도 되게 많이 하고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변동성이 당연히 금보다 훨씬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. 네. 그래서 변동성이 커서 이게 오히려 변동성 큰 걸 안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되게 안 좋은 특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네 번째 단점은 비트코인의 최초 개발자가 실제로 누구인지 아무도 모릅니다.
이게 그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알려진 뭐 일본인 이름처럼 알려져 있는데 이게 가명으로 또 알려져 있고요. 그래서 실제로 누구인지는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. 뭐 아직까지는 이 최초 개발자의 지갑으로 추정되는 지갑에서 한 번도 비트코인이 이동한 적이 없어요. 근데 뭐 이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는 뭐 아무도 모르고,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지갑에서 한 5, 6%를 보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, 비트코인에. 그래서 이 지갑에서 전송 기록이 좀 생긴다면 좀 시장에 충격이 올 수도 있다. 그리고 이 최초 개발자가 뭐 예를 들어 뭐 특정 나라의 정부 기관이라든지 그렇게 되면 또 시스템적으로 좀 흔들릴 수 있겠죠. 네. 이게 또 좀 불확실한 좀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짧게 이야기하면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은 지금 일단 미국에서 코인을 밀고 있는 거는 네, 제네피셜입니다. 네. 뭐 스테이블 코인 법안 같은 경우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려면은 어느 정도의 뭐 국채를 가지고 있어라, 약간 그런 식으로 이제 확실히 법안화를 함으로써 이제 국채 수요를 좀 늘릴 수 있다는 점. 그리고 지금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불태환 화폐가 계속해서 돈을 좀 찍어내는 경우가 좀 많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돈을 찍어도 과한 인플레이션이 오지 않도록 유동성 조절 장치를 좀 하는 것 같다. 네. 예를 들어 막 코인으로 갔어야 할 돈들이 만약에 코인이 없었다면 그게 현실 세계에서 소비나 아니면 뭐 부동산이나 주식 투자로 이루어졌겠죠. 그래서 지금보다 더한 법이 당연히 왔을 거고, 그렇게 했으면 또 과한 인플레이션이 왔을 수도 있는데, 과한 인플레이션이 오면 더 이상 돈을 풀지 못합니다. 사실 네,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매번 정부들은 사실 자기들이 돈 풀 수 있는 위치가 와야 이제 자기들의 업적을 좀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원하는데, 네, 아무튼 이런 유동성 조절 장치 역할을 좀 하고 있지 않나? 네, 그래가지고 아직까지는 코인이 미국 입장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밀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사실 이건 언제든지 상황에 따라 또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네. 그리고 제 기준에서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말고는 다른 코인들은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. 네. 솔직하게 말하면. 물론 이제 또 제가 모르고 있는 가치가 있지만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코인이 있을 수 있겠죠. 이건 각자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다 생각합니다. 근데 이제 내가 이해하지도 못하고 이게 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지도 모르는데 매수나 매도를 하는 거는 전 좀 추천하지 않아요. 네.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단순히 코인이 사기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저평가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전 항상 하고 있습니다. 코인이 변동성이 심하다 보니까 실제로 추가해서 선물이나 옵션은 하지 말자. 네. 사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이게 블록체인을 온전히 이해하는 게 네, 좀 어려워요. 네, 그렇다 보니까 이게 이해하기 어려워서 단순히 이걸 사기다라고 치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, 저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것들은 이제 현물로서 가지고 갈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근데 선물이나 옵션은 하면 안 되는 이유가, 이게 또 이 선물이나 옵션은 사실 개인이 이길 수 있는 시장이 아닙니다. 네,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또 이게 약간 프로그래밍 쪽으로 이쪽으로 많이 하고 있는 기관들을 저희가 이길 수가 없어요. 예를 들어 트럼프가 좋은 호재를 던져준다 하더라도 그 막 엄청난 조 단위 돈을 굴리는 사람들이 이미 그 정보가 뜨자마자 바로 매수나 매도를 판단해가지고 바로 거래를 해버리는데, 사람이 저희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. 이거 감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또 이거 레버리지까지 하게 되면은 또 도파민 체계 때문에 또 네, 인생 날아갈 수 있고요. 네, 현물만 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. 하게 된다면. 네, 그리고 약간 좀 더 자기는 좀 안정적인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, 지난 시간에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2022년에서 2023년 동안 이때 약간 불태환 화폐가 좀 긴축 시기에 들어갔어요. 사실 한국은 네, 별로 긴축 안 한 것 같긴 한데, 제가 지난 영상에서 보여드린 M2나 분원통화 달러 그거 보시면은 이때 많이 줄어들었었거든요. 근데 마침 그 시기에 비트코인도 조정이 왔었어요. 그런 것처럼
불태원 화폐가 좀 긴축 시기에 들어갈 때 비트코인도 조정 올 확률이 높으니까 그때 좀 뭐 안전 자리에서 매수하고 싶으면 그때쯤부터 천천히 이제 모아가시면 네,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뭐 남의 말 듣고 투자하지 말고요. 언제든 자기가 믿는 가치가 있고 그걸 기반해서 투자하시면 네, 될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